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변화했나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노아의 이제 홍수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인간의 이제 수명하고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왜 제가 노아의 홍수를 예를 많이 드냐면은 없어요. 기록을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 그 제가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왕들의 수명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근거가. 고구려 그 수명을 제가 알아보려고 찾아보니까 딱 왕 9분 수명만 나오더라고요. 예. 백제 같은 데는 2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라 백성이나 뭐 이런 기록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록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20살까지 살았습니다. 평균이. 예. 거기에 무드셀라라는 분이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떠냐. 400세부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20살까지 삽니다. 예.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이 평균 수명이 약 60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한 70세 되죠. 그죠?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920세 살던 게 지금 400세에서 60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무슨 아산 현대병원이 없습니까? 삼성병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보약이 없어요. 건강식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돈도 많고 과학도 발달하고 달라다라고 하고 다 하는데 수명이 떨어졌어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시스템에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의 이제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연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자, 자동차의 부품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의 부품을 보자고요. 자동차의 부품은 평균 37,000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부품 37,000개는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다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부품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안 되는 자동차는 굴러가다가 쓰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불 조치하죠. 요즘에는 차 바꿔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행기 부품은 640만 개입니다. 네. 이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더 부품 수도 많고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비행기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KF-16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죠. 그죠? 그게 이제 부품을 잘못 써서 그랬어요. 부품을 미국에서 교체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떨어졌습니다. 예. 이 정도로 비행기가 부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품 하나하나마다 전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부품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부품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60쪽. 네. 숫자로 쓰면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부품을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누군가 설계를 했습니다. 인간의 부품은요, 이 자동차 부품이나 비행기 부품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네. 이걸 뭐라 그러냐, 전부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입니다. 네. 여기에 조금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게 오차가 허용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대충 아셨으니까 우주에, 지구에 한번 시스템을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달이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지구가 태양을 딱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면 딱 1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지구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50억 년 됐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50억 년 동안 1초도 안 들리고 정확히 돌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기서 뉴욕을 가든 LA 가든 어디 가더라도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이 비행기 조종사가 운항을 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몇 초는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비행기, 지구가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비행기처럼 떠서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행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시죠. 그죠? 이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또 더 신비한 건, 자,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돕니다. 스스로. 태양을 돌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돕니다. 그게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스스로 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으로 돌면은 그냥 이렇게 90도로 직각으로만 돈다면은 지금 지구에 사람이 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으로 거의 줄어들 겁니다. 거의. 왜?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6000도인데 이 태양이 내리쬐는 부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수성 같은데 낮에는 600도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400도입니다. 영하 400도. 사람이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태양이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딱 23.5도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해서 23.5도를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통닭 있지 않습니까? 통닭 부위. 그 통닭을 돌릴 때 23.5도로 오면은 전체가 고루 익는답니다. 가장 고루 익는 과학적인 실험이 23.5도랍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자, 이것도 결국은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시스템. 이게 정확한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신다면 아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을 반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실화인데요. 최근에 물론 이제 사람의 체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라면을 평생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음식물을 조절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1년을 먹은 중학생이 있어요. 부모가 맞벌이랍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잘 부모들이 해주지 못하니까 그 친구가 1년을 라면 먹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머리가 어떻게 됐냐? 다 빠졌습니다. 원형 탈모처럼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못 다녀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유학을 가니까 라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몸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황제가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유궤양에 의한 위암, 지금 얘기 위암이죠.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 검사가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카락을 지금 뽑아서 보면은 3개월 전에 영양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의 머리카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머리카락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비소라는 게 다량의 비소가 나왔습니다. 비소가 뭐냐? 비소는 사약입니다. 사약. 결국 나폴레옹 황제는 위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 타살이든 남이 죽였던 본인이 괴로워서 자살했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은 정확합니다. 시스템에 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분명히 무슨 잘못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혹시 주변에 정신지체나 박야가 성격 난폭자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 100명을 뽑아서 그 머리카락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중금속 오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모르면요, 정말로 애들 망가집니다. 병원만 데리고 다녀? 안 됩니다. 그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뭐 치료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자, 중요한데 이제 그 어떻게 먹여야 되냐, 어떻게 우리 음식물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어떻게 피와 살이 되냐, 그걸 이제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폐부도를 잠깐 그려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입입니다. 입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식도고, 이게 위고, 이게 이제 이 소장이고, 이게 소장이고, 이게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여기가 이제 항문입니다. 항문이고, 그 다음에 위 옆에 이제 이게 그 간이 있죠.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얘를 쉽게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4개 분자의 포도당이 있습니다. 4분자. 각각 하나씩 분자인데 밥에는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 영양소로 흡수가 안 됩니다. 왜? 우리 몸 안에 이제 소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소장. 소장에서 6m나 되는 가는 관이, 이만한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서 머리카락 같은 융털이 이제 영양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자 아니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에 침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눠주냐, 이렇게 잘라줍니다.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유산하고 트립신하고 펩신하고 이런 그 또 효소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4개로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 소장에 와가서 이제 영양소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몸에 이제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장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장에서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탄수화물, 이제 우리 그 영양소인데요.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 지방이 이제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이 탄수화물이 이제 이 효소가 분해를 시켜서 이건 이제 그 분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단백질은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이걸 아미노산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리파제가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락타제가 이제 바꿔줘가지고 영양소를 이렇게 이제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효소가 없으면은요,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된다는 건 뭐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도당입니다. 이게 포도당. 여기.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바뀌어주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 그 에너지를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우리 입이나 위에서는 흡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여기서 글리코스라는 그 우리 영양 성분, 이게 이제 피로 가가지고 이게 결국 세포로 갑니다. 세포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건 우리 몸속에 이제 간에 저장돼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장에서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되면은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다 대변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효소를 여러분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평소에 못 먹죠. 왜 그런지 아세요? 효소는 첫 번째 70도가 넘어가면은 다 사망. 네. 중요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고 볶고 삶고 하는 것들 먹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효소가 없으면요, 10분의 1 정도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소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효소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어디든지, 입이든, 위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어느 부분이든, 여기에 간도 마찬가지고, 피도 마찬가지고, 세포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이든, 효소가 없으면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효소가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잘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게 철입니다. 철. 쇠. 쇠를 여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이게 산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산소는 산소인데 나쁜 산소입니다. 이게. 그게 몸에 들어가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녹슬죠. 그죠? 세포가 녹슬면 거기서 모든 병들이 다 나타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제거해 주냐. 물론 SOD라든지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효소가 이걸 분해를 시켜줍니다. 분해해서 이걸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생식을 드시는 분이요, 전화가 와요. 큰일 났대. 왜 그러냐. 생식을 먹고 나서 방귀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한 방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왜? 이 독소들이 다 제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을 한 2주, 1주나 2주 정도 드신 분들은요, 금방 나옵니다. 몸이 안 좋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약이나 이 독한 것들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나옵니다. 네, 이걸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인데 60쪽이나 되는 세포가 가스에 차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에 그 병균과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이기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은 병균이 이겨서 병이 납니다. 암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균형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쉬운데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해답을.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효소가 좋고 왜 생식이 좋은지. 네. 제가 이 황성주 생식이라고 제가 이제 황성주 박사 얘기를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황성주 박사가 생식 박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생식을 만들기에 이분이 생식 박사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분이 생식학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서초동에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암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생식을 찾았을까요? 실제로 암 환자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 약만 먹어보니까 효소 때문에 암약이 여기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가더라도 일부만 가잖아요. 근데 암약에 생식을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효소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 안현필 씨라는 분이 자기 모든 병을 생식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안현필 씨가 여러분 아시죠? 안현필 씨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종로 2가에 EMI라는 학원 빌딩을 신축을 해서 재산이 1,000억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해가지고 술 먹죠, 담배 피죠, 좋다는 약은 다 먹죠. 그 다음에 비서가 있어서 자동차 문도 비서가 열어주고 걷지도 않죠. 그러니까 생기니까 5가지 병이 생겼잖아요. 고혈압, 당뇨, 신장,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비만, 5가지 병.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똑같이 병이 걸렸는데 그분은 죽었어요. 근데 안현필 씨는 살은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나마 돈이 없어가지고 현미 이쪽으로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 효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그 재산을 포기하고 낙향해서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84살에 안경도 안 끼고 신문을 본 사람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생식이 좋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프고 나서 이걸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계속 제가 캐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이걸 먹었더니요. 머리카락이 많이 나더라고요. 느낍니다. 그 다음에 손톱이 빨리 길어요. 그 다음에 발톱이 빨리 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마침 저는 이거 많이 나눠줍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 20사람한테 줬더니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된 게 뭐냐.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제가 강의도 많이 다니고 저기 하는데 고3 때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억력이 고3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생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뭐 다른 거 먹는 것도 없어요. 제가 생식하고 그 야채식 일부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수정같이 맑고요. 몸이 구름처럼 가벼워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높던 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성 피곤증이 왔던 게 없어지고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건강을 한번 잃으면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는 요즘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은 병 안 들리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일본의 그 최고의 의사 신야 히로미 박사가 쓴 겁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도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한 면이 다 나왔습니다. 이분 얘기가. 왜 이분을 소개하느냐. 이분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실제로 아팠고 제 집사람이 아팠고 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파고 들으니까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야 히로미 박사도 일본의 그 나카소네 수상, 하다 수상, 호소가와 수상 세상에 그 일본의 그 세 분의 수상의 주치의라는 건 대단한 의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수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셔갔습니다. 그분이 평소 같으면은 그 대장 그 내시경 수술 그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의 배를 찢어야 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개발해 놓고 30만 명이라는 사람의 다 위장하고 내장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현대의학을 이 양반은 상당히 자기도 의사지만 현대의학은 부분적인 병을 고칠 수 있을 전체적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결론이 또 뭐냐? 효소입니다. 효소가 많은 사람은 건강하고 효소가 없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서 병이 빨리 걸리고 그 효소가 다 떨어지면 결국은 죽는다는 이게 이 양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양반이 30만 명을 임상실험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여러분들 많이 했죠? 그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여러분들 지금 트랜스 지방 때문에 난리죠? 그죠? 트랜스 지방이 뭡니까? 트랜스 지방이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미국의 그 튀김 뭐 이런 거에 패스트푸드에 많은 거거든요. 이제서 쟤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훨씬 미국보다 사실 앞서갑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 1994년도에요. 미국이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1.5% 되는 사람만 건강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환자입니다. 중병 환자가 10%입니다. 10%. 그러니까 2억이다. 지금은 한 3억 되지만 그 당시 2억인데 3천만 명이 중환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 정도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의 가장 이 헌법기관이 상원입니다. 상원에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영양 및 의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그 위원회가 몇 년 동안 이런 줄 아세요? 3년 동안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은 다 집합시켜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공식으로 발표 안 했어요. 공식으로는 발표 안 했습니다. 왜? 미국의 경제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했다고 이렇게 책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 결론이 그 사람이 추측하건데 100년 이전의 식사법으로 돌아가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만큼 음식에서 모든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된장김치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냄새 난다고. 한국 사람 막 냄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땠습니까? 김치가요, 세계 5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암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된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토 보세요. 황토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초가집 산다고 막 저기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 황토 108년이라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자연이 좋습니다. 자연. 그래서 현대의학도 물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 다음에 뭐 도저히 뭐 고칠 수 없게 된 상태. 이때는 뭐 병원 가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간이다. 그러면 간을 고치지만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초대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류마티스 고치면 뭐냐 이게 다른 데가 망가져 버리는데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간이 먼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도 필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연요법입니다. 자연 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병원에 안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를 거예요. 병원에 다녀본 저도요, 집사람도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작년에 병원에 한 4개월 입원했는데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분이 현대의학의 시조로 봅니다.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의사생활 하다가 말년에 한 말씀이 뭐냐? 음식물로 고치지 않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자연요법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현대의학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현대의학을 쭉 공부하고 말년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얘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현대의학만 우리가 생각하고 한방이나 뭐 이런 쪽에 너무 등한시하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추측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양 쪽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 말고는 다 무시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냐? 뭐 TV에서 못 먹어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여기 이 책에도 여기 이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도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대안을 해줬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평상시에 먹을 수 없고.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책자에 보면은 한 장 있죠? 녹색 생명식. 그걸 한번 보세요. 예. 녹색 건강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주는 것은 제 의무지만 시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예. 이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식을 현미 위주의 생식을 한 끼 이상은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현피 씨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밥을 여러분들이 생식을 하시기 힘드시면은 현미밥이라도 드시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현미가 좋냐? 여러분들 백미를 먹으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 농약을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현미를 물에 넣고요, 백미를 물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가 맞으면요, 현미에서는 싹이 납니다. 백미는 싹이 안 납니다. 엄청난 살이.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미에 이렇게 현미 껍질이 있고요. 그 현미 안에 또 이제 백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껍질을 벗겨내면 현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우리 몸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든 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껍질에 키친산이라는 게 있어요. 키친산. 사과 껍질에도 있고 다른 과일 이렇게 딱딱한 껍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친산이 있어서 키친산이 농약을 중화시켜줍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약을 치면요, 속에 들어갑니다.
백미에도 들어가고 현미에도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백미는 그 껍질을 없애버리니까 어때요? 치킨산이 없잖아요. 예. 사과도 여러분들 그냥 드셔야 돼요. 사과도 그 식초에다 넣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째 먹어야 돼요. 왜? 사과 안에 것만 먹잖아요. 농약이 안에 스며들어요. 그러면은 키친산이 속에는 없어요. 껍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먹으면 그나마 농약을 중화시켜서 없애주는데 깎아서 먹으면요. 미안하지만 농약을 실컷 드시는 겁니다. 예. 농약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 활성산소 독성 생겨가지고요. 아까 정신지체아들 이런 애들 봤잖아요. 다 그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녹색 건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현미밥은 현미, 통보리, 율무, 현미, 찹쌀, 검은콩으로 그 밥을 해보세요. 압력밥솥 요즘 있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이거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압력밥솥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은 미역국이나 청국장을 드시고요. 된장은 이제 녹색 된장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맨 밑에 녹색 된장이 있는데요. 된장에다가 볶은 콩가루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늘 다진 거, 생강 다진 거, 그 다음에 볶은 참깨, 현미 식초를 이렇게 버무립니다. 맛있습니다. 저 오늘 또 점심 때 그거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된장이 세계 최고 항암제라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그 다음에 그 우리 사모님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볶은 콩가루, 마늘 다진 거, 생강, 현미, 식초, 최고의 항암제만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채에는 필수가 감자, 양파, 당근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그 감자의 위력, 양파의 위력, 당근의 위력을 보시면요.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튀긴 거, 이 기름기를 많이 먹고 양파를 먹는지 아세요?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지방질을 다 없애주고 지방질이 혈관에 붙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여기에 사실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거기에 뭐 이제 야채나 뭐 과일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는 미역이나 다시마, 김 중에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요, 여러분들 3개월만 들어보세요. 3개월 드시고 생식을 하루에 한 끼 이상 하시면요, 첫 번째 날씬해집니다. 몸이.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좀 젊어 보이죠? 제가 아마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탕탕합니다. 체력도요 20대요 같이 돼도 저 안 집니다. 밤새도록 책 봐도 제가 안 집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 그 덕이 정말로 저는 생식드립니다.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이 회사 내용을 제가 공부하는 것도 현미 이 생식덕이에요. 사실은 제 덕이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 그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 땅의 천국은 뭐냐? 여러분들 집안에 환자가 없는 게 천국입니다. 네. 집안에 환자가 있다.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돈 벌고 저기서 돈 벌고 돈 필요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뭐 조금 전까지 뭐 여러분들 뭐 고기 실컷 구워 먹고 뭐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암균하고 병원균하고 면역체하고 싸우는데 이 암균이 좋아하는 것만 실컷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게 올라가죠. 그럼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좋아하는 게 먹어야 되는데 면역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암균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병이 생기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기 한 근을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은 담배 400가치를 핀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암이 가장 좋아하는 벤조필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 발암물질이 있어요. 화학약품. 그걸 여러분들이 실컷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역삼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왜?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나서 10년 후에 15년 후에 암 걸렸다고 나는 왜 이럴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쉽게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저도 그 아파서 고통 많이 받고 집사람도 고통 많이 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실천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그 땅 위에 천국에서 살기를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